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55명입니다. 닷새 만에 300명대로 줄어든 건데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는 곧 설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그대로 연장이 됐는데 현재 부산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 오후만 보면 이제 9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69일 만에 한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거는 이제 처음인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어제 9명 한 자릿수가 나온 거 보고는 저도 너무 기뻤는데요. 예.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작년 11월 말인가 그때가 한 자릿수여서 근 2달 만에 이제 처음으로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에 이제 부곡요양병원하고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분들이 많이 확진이 되면서 거의 52명이 발생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랬죠. 그러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막 걱정을 하셨을 텐데 사실 이 두 개의 클러스터가 연결이 돼서 계속 20, 30명대로 관련 확진자가 이어지고 그러다가 감소하면서 이렇게 확진자 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긴 한데 하지만 어제 또 보시면 추가로 요양병원에서 또 계속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하면 그런 곳에서 클러스터가 생성되면서 대량으로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특히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를 꼭 하셔야 됩니다. 9명 떨어졌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요양병원도 많고 하니까 앞으로 또 집단 감염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요. 그 한 주에 보면 감염 경로 불명인 환자 수도 30명 정도로 계속 한 비율도 13에서 한 18% 정도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확진자 수가 9명이라도 아직 그 조용한 감염 전파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될 수밖에 없는 요양병원이나 요양 관련 시설 또 그런 것들에서 언제든지 방심하면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대량 감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주위에 추가 감염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그쪽에는 방역수칙 준수가 철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을 해서 설 연휴 전에 우리 부산도 좀 많이 확진자 수가 감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장 주목됐던 게 어제 오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느냐인데 일단 2주간 예.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날까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네, 2.5단계, 그 외 지역은 2단계. 네.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결정이 났을까요? 이게 이제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확실히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그 전에 우리 하루 1,000명 정도로 아주 피크로 생겼었다가 거의 300명대로 떨어졌는데 다시 이제 400명대로 올라가면서 이게 다시 재확산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상당했는데 최근에 예. 다시 떨어지긴 해도 이 언제든지 이게 이제 방심을 하게 되면 아직은 단계 완화를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가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설 명절이 되면 이동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백신 접종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런 유행 2월 14일까지 설 연휴까지는 5인 이상 모임이 현재 금지가 되고 있어서 예. 일단 가족이나 친지가 한 자리에 모일 수도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모이지 말라는 거죠. 거주지가 다르면 친척도 5인 이상 직계가족이라도. 모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 추석도 못 갔는데 이번에 또 이러냐면서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은데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안 된다. 그럼 뭐 과태료를 물리겠다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과태료를 물리고 단속은 하지는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사실은 이제 뭐 모이지 말라는 뜻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특히 자영업자분들 9시 이후 네네. 영업 제한 조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시고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답답해들 하시거든요. 요거는 뭐 그렇죠. 어떤 상황 정도 되면 완화될까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작년에 추석 이후에 부산 같은 경우는 추석 이후에 그렇게 확진자가 그렇게 급격히 증가를 하질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 예. 이렇게 설 연휴 끝나고 이제 확진자 증가세가 없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5인 이상 모임 금지나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조금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네. 작년에 사실 이 1월쯤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춘절로 해가 좀 많은 인구가 고향에 다녀오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이 설 연휴를 잘 조절해서 이후에 확진자가 준다면은 또 이런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조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레가 입춘이라서 이제 봄이 오면 좀 따뜻해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활동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능할까요? 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지난해 여름을 좀 기억해 보시면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부산 중심으로 2차 대유행이 아주 심하게 생겼었던 그랬죠.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좀 절대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 증식력이나 전파력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영국하고 남아공하고 브라질 쪽 발로 해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예.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상당히 이제 기존 바이러스부터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내에 유입되면은 4차 대유행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조금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아니 어느새 벌써 또 오늘이 2월 1일이더라고요. 이번 달에 네.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이 되는데 어떤 백신 뭐 며칠부터 누구한테 어떻게 접종하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아마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조금 생소한 이름인데 그래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국제 백신 공동 구매하고 배분을 위해서 WHO하고 여러 단체하고 다국적 제약회사가 참여하는 이제 프로젝트인데 네. 아마 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가지고 국내에 백신이 도입될 예정인데 어제 아마 정세균 국무총리가 화이자 백신 6만 명분이 2월 중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이제 발표를 하셔서 아마 의료진 그러니까 코로나19 치료하는 의료진 5만 명 중심으로 먼저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2월 말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통해서 요양병원하고 시설 관련 종사자, 뭐 입원자 접종이 이루어지고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듣고 계시는데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는 2분기부터 65세 이상의 일반인 접종이 시작될 거라서 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내가 언제 접종되냐, 내가 대상자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아마 오늘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홈페이지가 이제 열리기 때문에 네네. 그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예방접종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제공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 얘기 들어보니까 EU에서는 65세 이상은 좀 맞지 마세요 이렇게 했던데 2월 말에 아스트라제네카 들어오면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들 맞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문제가 있기보다는 네. 이제 유럽에서는 좀 그 대상자 수가 너무 적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충분한 임상적 그 그러니까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약하다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뭐 좀 더 논의해 보면 크게 접종하는 부분에서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어서 추후에 좀 더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독감 백신 같은 거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맞히러 갔을 때 보면 뭐 이렇게 사전에 뭐 조사하는 게 많더라고요. 뭐 예. 그러면 우리가 백신 접종 전에 그런 식으로 체크해야 될 거나 아니면 백신 접종 후에 챙겨봐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백신과 크게 차이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우리가 백신 접종할 때는 뭐 쉽게 말하면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접종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푹 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접종하면 좋은데 열이 나거나 급성 질환이 좀 안 좋거나 그런 경우는 일단 의사 진료를 꼭 보셔야 되고 특히 뭐 여러 가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접종 금기는 아니긴 하지만 네네. 접종 후에 이상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꼭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은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접종하시게 되면 그 지시대로 잘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